토트넘이 오늘 호펜하임을 맞이해서 정말 귀중한 유로파리그 승점 3점을 얻어냈습니다. 두 팀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호펜하임의 일처 매우 공격적인 경기를 합니다. 라인을 굉장히 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모두 부상자가 많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이 두 팀 다 10명씩 부상이었어요. 이 두 팀 모두 교체할 선수도 없었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오히려 토트넘이 약간은 내려앉으면서 수비 이후에 역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토트넘이 교체할 선수가 없었고 체력이 이제 아무래도 아스날전, 에버튼전 3일마다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호펜하임전은 호펜하임이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역습을 하는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펜하임이 오늘 경기는 오히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했을 때의 그런 경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는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좌우에 있는 손흥민과 쿠루세프스키가 넓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4명의 선수가 중앙에 위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미드필더 1명까지 올라와 버리면서 5명의 선수가 위치할 때도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드냐? 중앙에 선수가 많으니까 수비가 중앙으로 쏠리면 이때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나고 그러면 패스가 요 공간으로 가니까 갔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가운데 선수가 모여 있다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이런 형태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리고 토트넘의 전술이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재밌었던 건 약간 방식은 다른데 똑같은 구도를 호펜하임도 만듭니다. 나겔스만 감독 체제 때부터 호펜하임이 유지해 왔던 스타일이에요. 4-2-2-2입니다. 근데 여기서 좌우 측면에 있는 요 선수들이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더 스트라이커 정도의 선수들을 배치를 해요. 정통 측면 공격수를 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요 2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중앙에 모여듭니다. 4명의 선수가 모여들고 이때 이번에는 이 호펜하임은 풀백들이 미친듯이 올라가요. 그리고 미드필더 중에 1명도 공격에 가담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상대가 중앙에 공격수가 많으니까 중앙으로 쏠리면 측면으로 올라온 풀백들이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침투에 들어가겠다. 토트넘하고 너무 비슷하죠? 다만 토트넘은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내면 풀백이 침투하는 거고 호펜하임은 풀백이 올라와서 수비를 끌어내면 가운데 있었던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요것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비슷한 전개 방식을 보여줬던 두 팀 간의 경기다 였는데 오늘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상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주말에 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내려앉아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있었죠. 호펜하임의 전술 이런 식이에요. 좌우에 풀백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로 측면 공격수들이 들어가서 중앙 지역에 5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이런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가운데 있었던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이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토트넘의 공격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죠. 아주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 방식을 보면 호펜하임의 공격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풀백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4명의 공격수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순간 풀백에게 볼이 나가니까 아치그레이가 끌려 나갑니다. 그러면 아치그레이가 끌려 나갈 때 뒤에 토트넘의 수비수는 3명인데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호펜하임의 공격수는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아치그레이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면 가운데 있는 4명의 공격수들이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달려나가면서 수비수 1명, 또 달려나가면서 수비수 1명, 반대편에서 또 수비수 1명 끌어냈을 때 약간 처져 있었던 선수가 공간을 보고 뛰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옵니다. 마치 이제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앞쪽에 공격 숫자를 거의 한 6, 7명 배치를 시켜놓고 그쪽으로 계속 붙여주는 그러면서 상대 수비로 하여금 혼란을 만들어내는 동작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장면에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놓쳤습니다. 1명, 2명 따라가다가 반대편에서 3명 따라가고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수를 놓쳤죠. 그래서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완벽한 득점 찬스를 호펜하임이 맞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서 호펜하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공격 숫자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니까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도 풀백이 너무 올라간다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호펜하임도 풀백을 높게 올려놔야 돼요.
좌우로 수비를 끌어당겨야 가운데 선수들이 공간이 나니까 풀백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풀백을 둘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올리고 한쪽은 밸런스를 맞추면서 오히려 중앙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많이 하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근데 호펜하임은 그런 거 없이 둘 다 풀백이 올라가니까 측면 공간이 엄청 열려요. 그러니까 역습을 할 때 혹은 토트넘이 공격으로 나갈 때 편안하게 이 공간들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나왔죠. 이 장면을 보시면 호펜하임이 여전히 좌우 풀백 올라가 있고요. 중앙에 선수들 밀집해 있어요. 근데 풀백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간이 좀 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인들이 백패스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두 명의 수비수가 서로 이 패스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메디슨이 달려가서 이 볼을 끊었습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역습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습을 시작할 때 풀백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비어있는 호펜하임의 측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메디슨에게 쏠리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때 이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적절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장면에서만 봐도 오른쪽 풀백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손흥민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메디슨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공격 찬스를 잡게 되고 여기서 슈팅 굴절이 돼서 약간 운도 좋게 득점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토트넘이 보통 너무 공격에 무게중심을 두다가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토트넘이 약간 내려앉아 있고 호펜하임이 엄청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끊어냈을 때 토트넘이 역습을 하고 그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둘 다 수비 라인을 엄청 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달려드는 수비를 하죠. 그래서 달려드는 수비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롱패스가 한번 들어갔을 때 뒷공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 초반에 나왔던 호펜하임의 공격 장면인데 호펜하임의 골키퍼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호펜하임이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니까 토트넘의 수비 라인 하프라인을 밟으면서 모든 선수가 달려듭니다. 앞으로 무게중심을 쏠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펜하임의 골키퍼가 단순하게 뻥 찹니다. 역동작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이 뒷공간으로 뛰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는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올라오고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은 뒤로 뛰어들어가고 롱패스가 한번 이 공간으로 떨어지면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호펜하임도 똑같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인데 포로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포로가 볼을 잡으니까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이 갑자기 달려들어요. 앞으로 올라와서 포로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수비 라인의 뒷공간으로 찔러줄 수가 있는 거죠. 포로의 킥이 또 좋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호펜하임이 수비 라인을 막 밀고 올라올 때 올라오는 순간 히샬리송과 메디슨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 수비가 히샬리송을 따라가니까 메디슨에게 공간이 나고 영리하게 메디슨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포로가 패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뒷공간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서 메디슨에게 정확하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터치가 너무 좋았죠. 터치를 바로 앞에 떨어뜨려 놓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까지 하는 호펜하임과 그리고 토트넘의 축구가 거의 뭐 미러전 같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도 이런 공간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아치그레이가 이번엔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호펜하임의 수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이것을 보고 뒤로 뜁니다. 그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아치그레이가 롱킥, 이 롱킥 한 방에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편안하게 공략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상대 풀백이 달려 내려오니까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손흥민 선수가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접은 다음에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오늘 경기는 정말 이 토트넘이 본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팀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호펜하임이 토트넘과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90분 내내 공격 숫자를 엄청 밀어붙이면서 토트넘이 전반전에 실점을 많이 하고 후반전에 공격을 계속 열심히 시도하면서 따라가는 경기가 꽤 있잖아요. 호펜하임도 똑같아요. 본인들이 전반전에 너무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어서 두 골을 먹혔지만 후반전에도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수 엄청 앞쪽에 배치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호펜하임이 토트넘을 몰아붙이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어요. 후반전에 토트넘이 약간은 내려앉아서 수비를 좀 하다가 호펜하임의 수비가 너무 적으니까 공격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올려놨을 때 토트넘이 공격이 실패하면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트넘이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은 약간은 본인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컨셉을 꾹 참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한 번 정도 못 참았을 때가 있습니다. 턴오버가 나왔을 때 호펜하임이 이제 앞쪽에 공격이 많이 보이니까 엄청 올라간 거예요. 이게 거의 후반전에 토트넘이 유일하게 공격 숫자를 늘렸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공격 숫자가 앞쪽에 엄청 많습니다. 손흥민, 메디슨, 베리발, 쿨루셉스키, 아치그레이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포로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공격 숫자가 엄청 많죠? 아까 호펜하임이랑 비슷해요. 공격 숫자가 수비 라인 앞에 엄청 붙어 있으니까 수비수들이 이 4명의 선수를 모두 막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로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베리발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줬죠. 모든 선수를 이제 마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베리발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측면에서 컷백을 했는데 이 컷백이 끊겼습니다. 근데 끊기면 많은 선수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무어, 메디슨, 베리발, 쿨루셉스키, 손흥민, 그레이까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끊어내자마자 측면으로 뛰는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트넘이 그래도 수비적인 컨셉을 그래도 잘 유지했는데 요 한 장면에서는 공격 숫자를 너무 늘려놔가지고 역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습이 될 때 오른쪽에서 측면 뛰는 선수가 있고 왼쪽에서 뛰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치그레이와 포로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측면 공간이 크게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왼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호펜하임이 패스를 찔러주면서 이 공간을 일단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제 볼을 잡았을 때도 쿨루셉스키가 최전방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쿨루셉스키는 못 내려오고 있고 포로만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호펜하임은 측면 공격수 1명이랑 풀백이 같이 올라옵니다. 2대1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이 완전히 2대1로 포로가 너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 공격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포로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올라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공격이 완전히 토트넘은 무너지면서 뛰어들어가는 풀백에게 완벽한 크로스 찬스. 그리고 크로스 찬스가 왔을 때 컷백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크로스가 올라올 때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치그레이가 전문 수비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을 안 지키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면도 보면 드라구신하고 특히나 이 벤 데이비스가 크로스를 보면서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치그레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요 앞 공간까지 들어가도 공격수는 오프사이드 라인에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는 뒤에 있는데 아치그레이는 앞에 있어서 공격수가 요 안쪽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쉽게 호펜하임의 공격수가 마무리하는 장면. 편안하게 이런 득점 장면을 호펜하임이 만들어냈어요. 오늘 토트넘이 약간은 덜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습을 많이 안 당했는데 본인들이 공격을 한번 했을 때는 공격 숫자를 엄청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오늘 편하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실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변수는 뭐냐면 호펜하임이 일단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결정적인 찬스가 6번입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3번이에요. 골 기대값도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호펜하임이 2.13, 토트넘이 2.12거든요. 슈팅 숫자는 호펜하임 22개, 토트넘은 8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골을 못 넣었어요, 호펜하임이. 그리고 골을 못 넣었는데 너무 도전적인 패스를 하다 보니까 턴오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호펜하임의 공격, 그리고 이제 나겔스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격 축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을 넓게 쓰는 거예요. 근데 측면을 넓게 쓰는 동시에 가운데 공간에 선수가 많으니까 수비 라인에서 과감하게 그냥 안쪽으로 찔러주는 도전적인 패스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나겔스만 축구에서도 이렇거든요. 가운데에 선수가 많으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선수들을 믿고 그냥 도전적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찔러주는 패스가 호펜하임의 이 후방 라인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자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패스가 과감하게 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끊기면 바로 역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호펜하임이 본인들이 따라가다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시 3번째 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호펜하임이 본인들이 가운데에 선수가 많으니까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찔러주려고 한 거예요. 분명히 측면에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찔러주다가 볼이 여기서 끊깁니다. 패스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끊기자마자 좌우 풀백들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공격수들도 많고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으니까 끊어내자마자 토트넘의 선수들이 공격으로 나가면 바로 역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는 순간 공격 숫자가 호펜하임의 수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공격수가 5명, 수비수가 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어가 볼을 끌고 가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이 공간에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돌파가 조금 안 되거나 폭발력이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이 있으니까 저기서 손흥민 선수가 했었던 치고 달려서 슈팅 이런 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호펜하임이 공간을 계속 내주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기회가 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감각을 되찾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계속 나오니까 끌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거 양발을 쓰니까 안쪽으로 치고 달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손흥민 선수가 스텝오버를 하면서 치고 달리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수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한번 스텝오버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오른발로 순간적으로 한번 페이크 동작을 거니까 접고 들어가는 걸 예상을 하면서 수비가 뒤로 물러나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치고 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화려한 그런 개인기를 하기보다 양발을 쓰기 때문에 스텝오버 한 번 치고 달리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치고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발로 슈팅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쉬운 각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요 슈팅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적골이 만약에 안 나왔으면 흐름 자체가 호펜하임이 계속 몰아붙이는 흐름이었고 토트넘은 약간 내려앉아서 공격만 계속 받아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사실 토트넘의 수비가 또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골이 안 나왔으면 토트넘이 동점을 허용할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리그에서도 약간 순위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90분 내내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을 발휘해주면서 확실하게 스코어를 벌려주니까 여유가 좀 생기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약간 체력적인 세이브를 하면서 호펜하임의 기세도 꺾이고 승리도 가져오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3대1로 벌어졌다가 또 두 번째 골을 먹혔지만 어쨌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는 이 호펜하임이 정말 호전적인 팀이고 토트넘과 비슷한 스타일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고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력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딱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히트맵이 나왔어요.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최전방에서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요런 이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고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주말에 또 레스터시티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잖아요. 리그에서 어쨌든 레스터시티에게 패배를 하면 리그에서도 이제 위험해져요. 정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되찾고 리그로 간다. 이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물론 이제 호펜하임이 토트넘만큼이나 부상자도 많고 호펜하임도 분데스리가에서 강등권이고 좋지 않은 팀을 상대했는데 진땀승을 거둔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토트넘이 그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얻어왔던 좋은 결과물들이 꽤나 있다.